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공천심사 초반까지만 해도 윤심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 한 위원장이 이 부분 때문에 공천에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친윤 인사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제 대거 신청해서 꽃길만 가리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한 위원장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친윤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불화설이 터져나올 것이고 그 친윤 인사들이 양지의 공천을 받게 되면 역시 공천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계속 공천은 당에서 한다, 공천은 내가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양지에서 공천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역시 용산이었다 이런 지적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공천을 둘러싸고 그 같은 논란이 제기되면 총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 공천 최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역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가 그만큼 절박하기도 한 것입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한가하게 측근을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계속 공정한 공천을 강조해왔죠. 윤 대통령의 공정공천 당부는 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친박계에서 소위 진박 감변을 하느라고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윤 대통령도 익히 봐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 출마를 앞두고 만난 장 차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용산 출신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심 공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자칫하면 전체 총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 봐라 역시 한동훈은 아바타에 불과했다. 결국은 용산에 공천을 다 하지 않느냐 이런 공세에 분명히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타격을 받으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윤심 논란이 벌어지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후보들이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탈당으로 연결되면 적정분열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서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9명이 서울 강남과 영남 이런 소위 말하는 양지, 지금 현역 의원이 여당 의원인 지역, 그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천 있고 공천은 곧 당선이 보장된 강남 서초권의 전직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신청한 점을 거론하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을에는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면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선의 박진 의원, 자기 지금 현재 지역구입니다. 박진 의원의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 대결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출신 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인사들의 양지 출마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영입 인사들은 모두 험지로 나서는데
현 정권 들어서 소위 말하는 단물을 빨아먹은 측근들이 꽃길만 걸으려 한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심지어 여당 지지자들까지도 현 정부 들어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험지로 출마해라.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측근이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지역구에 모여들어 아군끼리 경쟁하는 지역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당에서도 나설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후보 교통정리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당도 당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원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할지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다고는 자칫하면 당무 개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 당에서 교통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말하는 윤심 후보들에 대한 재배치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아마 전적으로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준 만큼 강도 높은 교통정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강남을부터 교통정리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강남을 공천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볼 때 박진 전 장관이나 이원모 전 비서관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조정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강도 높은 공천 혁신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진갑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김태호 의원에게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 출마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서 의원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김태호 의원 역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수용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험지 출마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영남권 중진이나 서초 강남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내 중진 희생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선민 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불출마했다.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곳에 치열한 승부의 장에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굳이 불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험지 출마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구를 조정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게 되는 일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예고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PK 지역에서 이동이지만 험지로 옮기는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은 또 거부할 명분도 마땅찮아집니다. 부산에서만도 추가로 또 중진에게 험지 출마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강서 갑을이 지금 북구 갑을과 강석으로 분구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분구되면 북구을에 출마할 중진을 차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다음 카드는 용산 대통령실 및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부담스러운 카드였죠.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을 읽어봐야 되니까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특혜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한 위원장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과 함께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해운대갑에 지금 공천을 신청했는데 해운대갑 지역에서는 이미 주 비서관이 공천을 내락받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소문대로 주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게 될 경우 구설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주 전 비서관이 공천이 내락됐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그런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갑은 전략공천을 포기하고 경선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 출신들이 출마한 다른 양지의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보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임종덕 전 안보실 차장, 대구 북갑의 정광삼 시민소통 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양지로 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한다.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그렇지만 당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공천, 이기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동훈식 공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이기는 공천이고 한 위원장이 다음으로 제시한 화두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한동훈표 공천에 힘을 실어준 만큼 한 위원장은 무조건 이기는 공천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까지도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겉으로 특혜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뒤로 다른 얘기를 할 스타일도 못되고 한 위원장 역시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의 공천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